네. 자, 213페이지 펴주시고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3일 패션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거래명세서를 보시면은 이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요. 그리고 전송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국세청에 전송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거래명세서에 거래 일자를 가지고 우리가 전표에 입력할 때 거래 일자로 입력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데일리룩에다가 여성 자켓 상품을 현금으로 매출했다. 분계를 한번 써보시오.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 경험하셔서 알겠지만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분계가 아주 자동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않고 기계에다 맡기다 보니까 분계를 못해요. 예. 단답형으로 문제를 내면은 이러이러한 거래 분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예. 전표 입력을 했었는데도 분계를 못한다. 그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그냥 입력만 했지 밑에 분계를 전혀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는 꼭 보면서 하십시오.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상품 판매의 기본 그 분계 형식을 말씀드렸어요. 자, 차변에 오는 계정가액이 뭐겠습니까? 네, 현금이겠죠. 현금이 얼마가 오겠어요? 네, 5,500만 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500만 원,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변의 경우에 계정가액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공급가액은 계정가액이 뭘까요? 예, 상품 매출이 됩니다. 5천만 원. 이 상품 매출은 자산인가요? 수익인가요? 예,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익 발생입니다. 수익 발생.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랬죠.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계정과목을 뭘로 하죠? 예, 부가세 예수금. 네, 기억하세요. 10%니까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일반 예수금처럼 부채죠. 부채가 대변에 기입이 되면 부채 증가가 되는 것이죠. 네, 이 분계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행 2번 전표를 입력을 수행하시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까지 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입력할까요? 자, 날짜는 7월 15일. 유형. 자, 유형에서요.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출하는 건이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무조건 11번밖에 없어요. 11. 네, 품명의 여성 자켓. 수량 단가 1000개에 5만원. 그러면 5천만 원에 500만 원 자동 입력되고요. 엔터 두 번 치면 거래처 코드로 커서가 넘어가죠.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입니다. 매출이니까. 대일. 엔터 치면 전자세금에 가죠. 자, 밑에 메시지 보시면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 입력 안 함. 네, 우리는 지금 빌 36524에서 발행할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렇기 때문에 0번 하거나 그냥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거나 이렇게 비워두시라. 분계에서는 현금으로 판매했죠. 그럴 때는 1번 현금 분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하시면은 차변의 현금 5,500, 대변에 두 개로 나누어져서 부가세 예수금이 500, 상품 매출이 5,000 입력됐죠. 거래처가 데일리룩으로 되어 있고요. 뭐 상품 매출이나 부가세 예수금 현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동으로 여기 있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량과 단가가 적연안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아주 적절하게 분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비롯해서 관련 부속서류로 연결이 되고, 밑에 있는 차변, 대변에 있는 계정과목과 금액은 관련 원장 또는 시산표 또는 재무제표 이와 같은 회계장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요, 이 부분의 점수와 이 부분의 점수를 나누어서 채점을 합니다. 네, 밑에 분계가 틀렸다 그러면 요거에 맞았으면 여기만 점수를 줘요. 이게 만약에 4점짜리다 그러면 이거 2점,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영역이 하는 일과 아래쪽 영역이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그러면은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러 가야 되겠죠. 자, 회계 또는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 부가가치세 2라고 하는 박스를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클릭하시고 여기 날짜를 우리가 입력한 7월 15일로 검색을 합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5일, 그리고 거래처에서 엔터를 3번 치시면은 보이죠. 5천만원에 500만원이고 데일리룩에 그 이메일 주소까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실제 실무라면은 이것을 현금은 입력이 되어 있네요. 어제 외상이 여기 자동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밑에 결제 내역까지 잘 처리한 다음에 발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AT 시험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기출문제 풀어볼 때 그 유의사항을 저하고 같이 한번 쭉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결제 내역은 채점을 안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전자발행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거래처에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전자발행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빌 365회사에 접근하기 위한 로그인 단추가 로그인 탭이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고 선택한 데이터를 선택을 안 했군요. 앞에 체크하는 거. 예, 요걸 까먹었습니다. 네, 요 앞에 체크를 하시고 전자발행. 그러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이미지가 보인다 이거죠. 네. 한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발행해야 되겠죠. 밑에서 발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한 건 중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나온단 말이죠.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자발행 오른쪽에 있던 이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단추로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국세청으로 전송하려고 들어가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로그인, 또 빌 365에서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면 자동 로그인이 되게끔 돼 있고, 여기에서는 왼쪽 상단에 요 미전송을 한번 체크하시라고 그랬죠. 국세청 신고 상태에서 미전송. 날짜는 여기서는 신경 안 씁니다. 날짜가 방금 전에 입력한 날짜가 여기 자동으로 넘어오더라고요. 날짜는 믿으셔도 되고, 국세청 신고 상태를 미전송 체크하고 바로 밑에서 매출조회. 그러니까 매출조회라는 것은 매출에서 전송되지 않은 거. 그러면 하나 찾아지죠. 그러면 발행 단추 누르면 됩니다.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한 번 더 끝납니다. 그러면 요 창은 이 창은 필요 없어요. 닫아야 되겠죠. 요 닫기 단추 이용하시고, 뭐 여기서도 그냥 닫으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조회 눌러서 이것저것 확인할 필요 없이 일단 닫아요.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그래도 한번 조회를 눌러봅니다. 조회를 눌러보면 아까 여기 전자세금란을 우리가 비우고 갔었는데 거기에 전자발행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네. 2번 해보셨는데 뭐 아이고 이제 감이 온다. 네, 이 문제 나오면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조회를 눌렀을 때 커서가 이 빈 줄에 있으면요 밑에 분계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럼 분계 내용 보려면은 이 분계 부분을 클릭해 줘야 돼요. 이 분계 부분을 클릭하면 밑에 분계 내용도 보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입력한 이 전표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어떤 서류, 어디에 기입이 되는가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왜 보느냐?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먼저 우리는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해볼게요. 예, 거기에 기간은 항상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 기간별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력한 자료가 7월 자료다. 그러면 2기 예정신고 기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 조회를 7, 8, 9 7월부터 9월로 조회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면 돼요. 이미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한다. 어제 저희가 이걸 조회한 다음에 제가 저장을 누르는 모양이에요. 근데 밑에 두 번째 줄을 읽어보세요. 데이터를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새로 반영해야 방금 입력된 것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영해야죠. 예, 여기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질의가 나왔을 때 너무 성급하게 예, 아니오를 눌러버리지 마시고 그 질의를 이해한 다음에 밑에 예인지 아니오인지를 선택하세요. 예. 네. 아니오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곧 그런 경험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장을 해놨을 때 이제 과거 거를 그대로 불러낼 거냐, 지금 새로 반영해가지고 다시 작성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보고서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아까 그 질의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예. 새로 반영하겠느냐 해서 예, 새로 반영해야겠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매출 세금계산서에 2개의 거래처, 매수 2매. 예, 우리가 지금 세금계산서 딱 2개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2개. 지난 시간에는 1개였고 반영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요, 신고할 때 마감을 쳐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건이에요. 네. 자, 지금은 뭐 신고를 할 기간이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면서 이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문제 해결됐어요? 아니요, 화면이 뭐가 안 나와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됐는데 네. 아까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조회가 안 돼요. 7월하고 9월 똑같이 정기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걸 확인했고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닫고. 자, 지금 질문이 있으셨는데 없다고 하신 분은 이걸 본 겁니다.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는 달라요. 계산서는 면세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서 주고받는 것이 계산서. 과세 재화는 세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계산서, 세금 계산서 거래는 무조건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속 서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거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맨 앞에 붙는
양식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방문 신고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맨 앞에 오고 나머지 부속 서류가 밑에 자자자잔 이렇게 밑에 붙는 거죠. 자, 그러면 맨 앞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7월부터 엔터, 9 엔터, 엔터. 정기 신고해서 엔터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걸 저장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는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물었고, 그래서 반영하겠다 예 했고, 이 부가세 신고서는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그것은 어제 저장된 것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예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아니요 해야 될 겁니다. 아니요 해야 다시 작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는 분은 아니요 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러면 다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방금 입력한 전표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를 물어보지 않는 사람, 어제 그냥 보기만 하고 저장을 안 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보고서들은요, 저장이라고 하는 작업이 별도로 있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장을 안 하면 저장이 안 된 채로 그냥 닫혀요. 그럼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큰일 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조회만 하면 바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시 작성만 하면 됩니다.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불러냈을 때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아니요 해야 재작성되고, 어떤 것은 반영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반영하겠다 하고 예를 해야 재작성된다. 그거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자, 그러면 어디에 반영됐느냐? 우리가 지금 매출을 입력했죠. 매출이라는 것은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할 때 매출세액의 구조 해가지고 이 양식을 제가 간단히 아마 설명을 해가지고 녹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에는 그림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양식을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실기할 때 이걸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녹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매출 입력하면은요, 여기 1번부터 여기 9번의 합계까지 이 안에 반영이 됩니다. 매출. 그 중에 우리는 지금 1번에만 반영이 되고 있어요. 1번에 반영된 게 뭐냐? 과세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분. 지금 우리가 세금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분만 2건을 입력했죠. 그러니까 1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신용카드도 판매한 것도 입력할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3번에 들어갈 거예요. 신용카드 판매한 거. 우리가 지금 FAT 1급에서 출제되는 유형이 11번 세금계산서 매출, 그 다음에 17번 카드 과세 매출 이것도 나오고, 또 면세 매출도 나온다고 그랬죠. 13번.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면세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면세는 여기 안 들어가요. 1번부터 9번에 안 나타납니다.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뒷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뒷장 어딘지 입력하고 나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면세는 여기에 안 보일 것이다. 자, 그래서 매출 자료 입력하고서는 전체를 보지 마시고, 매출은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여기서만 확인해 보십니다. 그러면 매입을 입력하고 나서는 어디를 확인하느냐?
네. 잠시 전원이 나갔었고요. 그대로 돌아오네요. 자, 그래서 매입을 우리가 입력하게 될 때는 여러분 여기 10번부터 17번 이 사이에 들어갈 거예요. 매입을 입력할 때는. 지금 앞에서부터 연습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출만 쭉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밑에 보시면 3번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수행하시오.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전송 일자는 항상 오늘 날짜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7월 15일 거래를 전표를 입력하면서 오늘이 7월 1일이네요. 어떻게 15일 날 전표를 7월 1일 날 전송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송일자는 거기 나오는 거 우리 전송일자 확인 안 하고 그냥 전송을 했는데 신경 쓰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전송일자를 마음대로 입력을 하게끔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송일자는 전송하는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전송일자 또는 결제 내역 이런 것은 채점 대상에 넣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전송만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3번 작업은 이미 했어요. 한 건 한 건씩 입력하고 바로 전송했기 때문에 3번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수행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7월 10일 건 11번 과세 유형으로 했고요. 전자세금란을 이렇게 비워두는 이유 아시죠? 빌 36524 시스템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비워서 처리했고 10일날 거래는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래서 분계를 외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됐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0, 대변의 상품 매출 1,000, 부가세 수금 100만원. 그 다음에 방금 한 것이 7월 15일 거래 있죠. 11번 역시 과세 매출, 전자세금란 역시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1번 분계, 현금으로 분계를 하면은 자동으로 분계가 완성이 됐죠. 차변의 현금 5,500, 대변의 상품 매출 5,000, 부가세 예수금 500만원. 지금 우리가 부가세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가서 우리가 발급 전송을 했었습니다. 네, 발급 전송하는 화면 215페이지, 216페이지까지 지금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대로 했어요. 자, 수행 팁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가 한 문제만 나올 거다. 한 문제. 전표 입력하는 게 한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라는 걸 한 문제만 낼 거예요. 그 외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1번 전자 입력으로 할 것이라고 제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발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세금란이 전자발행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자발행으로 보였죠? 시험에서는 하나만 전자발행하라고 할 거니까 하나만 전자발행으로 할 거고 나머지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냥 전자입력 코드가 1번이에요. 이 다음 문제부터는 그냥 1번 전자입력 할 거예요. 자, 1번 전자입력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이 더존 빌 36524 시스템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에서 발급한 것을 이 회계에다가 반영만 할 때 그때 1 전자입력 하는 겁니다. 매출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예, 매출이지만 왜 그러느냐? 회계 프로그램은 더존 스마트 A를 사용을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은 홈택스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더존 스마트 A에서 세금계산서 전송에 대해서는요, 세금계산서 전송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받아요. 네. 세금계산서 전송 수수료가,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냥 세금계산서 전송은 홈택스 쓰면 되겠다. 홈택스 무료. 무료니까.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것은 홈택스에서 하고, 회계장부에다가 입력할 때는 그 발급된 걸 근거로 해서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1번 전자입력이라고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하게 된다.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1번 전자입력으로 하시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취소하는 방법 여기 나오는데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잘못됐으면 바로 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취소하려면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역순. 그래서 가장 나중에 했던 여기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가지고 우리가 맨 나중에 했잖아요. 그것을 맨 먼저 하는 거예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전송 성공한 것을 찾아요. 예, 전송 성공하고 매출조에 딱 누르면 전송이 된 게 여기 쭈루룩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취소하고 싶은 거 딱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서 취소 단추가 있어요. 그걸 딱 눌러주면 취소가 되고요. 이제 발행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행을 할 때는 여기 전자발행을 눌렀지 않습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서 취소할 때는 여기를 누릅니다. 발행 취소. 그래서 국세청 전송했던 것을 이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취소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발행 취소를 또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발급, 거래처의 발급과 국세청 전송이 취소되게 됩니다. 취소됩니다. 자, 우리는 뭐 잘 했으니까 취소는 뭐 연습을 안 해도 되고요.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자, 다음은 21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수행 내용. 매출 전표 입력. 한번 문제 볼까요? 다음, 네, 요거 하나만 하고 쉬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지금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이걸 입력해라 이거예요. 전자입력.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자, 남성 정장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조금 전에 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뭐 분계 여러분 당연히 할 줄 알 거고 바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8월 10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월도 잘 바꾸세요. 8월 10일 이렇게 바꾸시고, 유형은 몇 번으로 할까요? 예, 이것도 11번.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1번. 네, 분명 그대로 입력합니다. 남성 정장 수량 단가도 그대로 입력하세요. 100개 30만원. 거래처는 코디나라. 전자세금 1번 하라고 그랬죠. 1번 하면은 아까는 우리가 발행하고 났을 때 전자 발행이 나타났었죠. 이거는 전자 발행은 아니에요. 전자 발행은 이 시스템에서 직접 발행했다 하는 거고, 전자 입력은 전자세금 계산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발행은 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분계는 현금 분계하면 되겠죠. 1번 하시면 밑에 보시다시피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차변의 현금 3,300만원,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300만원에 상품 매출 3,000만원.
아래 분계 보이시죠? 네. 일반 전표 입력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기도 해요. 위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 보고서 그대로 입력만 하면 밑에 분계가 자동으로 되니까 이거 되게 쉽구나. 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말로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이것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에 어디에 반영이 될까요? 두 가지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 예. 여기에 반영이 되고 또 하나는 어디에 반영이 되죠?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네. 너무 쉬우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밑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여성정장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출했다. 상품은 복수거래로 입력해라. 네. 자, 복수거래 처음 나오는 일이에요. 복수거래라는 게 뭐냐면은 상품이 한 가지 종목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일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복수거래 입력이라고 합니다. 자, 날짜가 8월 15일이죠.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8월 15일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1번. 자, 근데 품명을 여기서 두 줄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여기서는 두 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한 줄로 입력이 끝나요. 한 장의 세금계산서는 한 줄입니다. 두 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품명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품명 처리하도록 복수거래 이렇게 단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품명이 두 줄 이상이면 복수거래 눌러주셔가지고 여기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정장 20개 단가 50만원 엔터 계속 쳐서 줄 바꾸시고 줄 내려오면 원피스 (20개) (20만원) 엔터 치신 다음에 확인 또는 탭키, 확인 옆에 탭은 탭 눌러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품명란을 보시게 되면은 여성 정장 외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두 줄로 나누어져서 세금계산서가 나타납니다. 발급을 한다면. 자, 그런 다음에 코드는 거래처 멋쟁이로 입력하시고, 전자세금란은 이것도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1번 하시고, 분계는 무슨 분계예요? 외상이죠. 그래서 2번이 외상이죠. 밑에 메시지 보시면 알죠? 2번.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1540, 대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반영이 됐죠. 거래처 다 맞죠? 네. 메인 매출 전표에서 매출 관련 거래 11번 과세 매출을 충분히 연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쉬는 시간 갖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